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명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릉 12명, 원주 7명, 춘천 4명, 동해와 속초, 평창과 철원이 각각 2명 등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6,35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 간 감염 또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등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역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삼척시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렸고 속초시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강원도민의 정신건강 실태를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담 전화가 잇따라 걸려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몸이 아파서 그냥 그래. 바깥에 외출은 못 하시고 하셔서 너무 힘들지는 않으셔요? 지금 너무 아이고. 이 같은 심리 지원 상담은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만 만여 건이었는데 올해는 3만 3천여 건으로 벌써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나 우울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민이 느끼는 우울감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불편하긴 있죠. 그건 물론이죠. 너무 기니까.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거고 또 뭐 여러 모임도 못하고. 코로나19 등이 직업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는 비율도 처음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정생활 방해 정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중증 질환자들을 조기에 탐지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정책을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함이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 상담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1차로에서만 계속 주행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인 중앙고속도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1차선에서 과속하며 질주합니다. 따라가는 차량의 속도는 140km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차량을 추월한 다음에는 2차선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차선이 비어 있는데도 2km가 넘는 거리를 1차선으로만 계속 주행합니다. 결국 지켜보던 암행순찰차가 차량을 세웁니다. 저희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다음부터는 2차로로 안전하게 좀 운행을 하세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잠시 뒤 1차로로 운행하는 또 다른 흰색 승용 차량. 암행순찰차가 따라가도 차선을 비켜주지 않고 터널을 빠져나와 차선이 점선으로 바뀌어도 1차선으로만 주행합니다. 역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정차로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로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아예 모르셨어요, 이거는? 네. 아예 모르셨어요. 1차로로 계속 가면 되는 거 아예 모르고. 이제 알았어요. 설명 들어가고. 특히 1차로 정속 주행은 다른 차량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이렇게 나란히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뒤에서 앞제리기 차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간혹 남폭 운전자들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거나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1차로는 비워놔야 합니다. 운전 중에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서 21인승 소형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18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밭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태운 버스가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며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등교 수업도 조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부터 속초 지역의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개 학년은 절반씩만 등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합니다. 이에 따라 속초 지역에서 16개 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3곳의 고학년은 하루에 절반씩 등교, 중학교 4곳은 3분의 2씩 등교합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한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습니다. 지난달 도내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4개 도를 대상으로 편성한 특별 교부세 17억 8천만 원 가운데 가장 많은 7억 9천만 원을 강원도에 지원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교부세는 거점 소독 시설 운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 소독, 야생 멧돼지 차단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건 가운데 4건가량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1,085건 가운데 가을 단풍철인 9월과 10월에만 389건, 36%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단풍철인 10월부터 설악산과 오대산 등 주요 등산로에 전문 구조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강원도 내 산악사고의 40%가 집중되는 설악산에서는 특별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24일 원주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1차 조사에서 불이 난 샌드위치 패널 건물 지붕에서 불이 시작돼 전기가 누전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4월 불이 난 지 5개월 만에 다시 불이 나 경찰은 오는 28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난 24일 저녁 원주 기업도시 인근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1,500마리가 폐사하고 소방 추산 1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과 용도 변경 행위 근절을 위해 대규모 단속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군 공무원 20명으로 농지 불법 전용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이용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정 사용과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전용 허가가 필요 없는 버섯 재배사와 축사, 곤충 사육사 시설을 악용하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 방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별 교차 단속에 나섭니다. 고성 지역 국가 어항의 낡은 항만시설들이 오는 2023년까지 정비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모두 130억 원을 투입해 대진항과 공현진항에 소형 어선 부두와 방파제를 보강하고 인근 국가항인 거진항에는 항 입구에 쌓인 모래를 준설하는 공사를 벌입니다. 대진항과 공현진항은 각각 1971년과 1999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으며 부족한 저반시설 확충과 월파 방지를 위한 방파제 보강 등 어업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정선 아리랑의 역사와 소리를 교육하고 홍보할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이 다음 달 준공됩니다. 정선군은 지난 2019년부터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열양면 아우라지 관광지 일원 559제곱미터에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을 지상 1층 규모로 짓기 시작해 다음 달 건물을 준공합니다.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은 정선 아리랑 문화유물 콘텐츠와 뗏목 관련 콘텐츠를 갖추고 하반기 안에 시설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달 출범한 광해광업공단이 리튬과 코발트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원료 광물 확보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공단은 오는 30일
해외 광물자원 개발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으로 전기차 배터리 광물 시장 동향과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개발 붐에 따라 관련 광물 확보 경쟁도 치열할 걸로 보고 국내 기업과 해외 광업 시장의 연결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지난해부터 횡성에서 강원도형 e-모빌리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이 6.25 전쟁 후 1950년대 중반 속초의 변천 과정과 생활 모습을 담은 리처드 로겔의 사진집 도록을 제작했습니다. 리처드 로겔의 사진은 1950년대 중반 속초에서 미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며 당시 풍경과 인물 등을 찍은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